네, 반갑습니다. 3월 3일 7시 27분입니다. 오늘은 먼저 남북 경협 이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렬. 그래서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뭐 연락사무소 뭐 얘기도 중간중간 나왔고요. 뭐 내가 핵폐기가 아니라 뭐 포기라고 했죠. 이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도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실무진들끼리 다 협상을 어느 정도는 마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스몰 딜이냐, 뭐 빅딜이 있냐,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완전히 결렬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좀 크죠. 결렬 이후에 뭐 언론 보도들을 좀 보면 이건 결렬이지 뭐 취소가 아니다. 뭐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제 보고 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 뭐 이런 그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제 뭐 3차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금강산 개성공단 뭐 아난티 뭐 이거 나왔는데 뭐 미국과 협의를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 뭐 생산적인 만남이었다. 그죠? 뭐 조만간에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조만간에 또 만나자.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뭐 현 상황에서 이 정도의 뉴스가 과연 얼마나 먹힐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말 바람은 이 기적 같은 좀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트럼프가 뭐 트위터나 뭐 어,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인데요. 자,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어차피 뭐 음, 3차 회담 그죠? 뭐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급락을 하더라도 급락 뒤에는 항상 반등이 있으니 뭐좀 뭐 불타기, 뭐 물타기,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심지어 이제 외국인 뭐 기관은 뭐 샀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그죠? 저 아난티, 뭐 한창, 대아티아이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샀다. 기관은 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외인 기관도 다 이때는 다 물렸다라고 보거든요. 또 외인 기관도 손절을 칩니다. 또 얘네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좀 반등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시간에서 정말 다 많이 빠진 상황이고 뭐 늦었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좀 최소한 비중 축소, 뭐 손절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종목마다 좀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은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좋은 그죠? 밸류상 뭐 그렇게 막 고평가, 저평가 뭐 이런 판단에 따라서도 대응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뭐 아무튼 딱딱 종목들 다 보여드리면서 음, 뭐, 뭐 지지, 저항, 뭐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다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뭐 정말 이 기본, 그죠? 이런 차트만 보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정도 라인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좀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는 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요, 겪어보셨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좀 미리 막을 수 있을까? 이번 일을 좀 교훈을 삼아서 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쓸데없이 잃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 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또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합니다. 반복을 해요. 음,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쪽지도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딱 명확하게 해법 뭐 이렇게 딱 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저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예측, 장기 전망 뭐 이런 거는 제가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잘 모릅니다. 어, 물론 잘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안 한 티. 그냥 제가 뭐 이런 아는 자리에서 그죠? 뭐 급소, 맥점, 뭐 카운터 어택, 그죠? 뭐 레드불 이런 아는 자리에서 싸움을 걸고 항상 이 제가 아는 자리더라도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 공략을 하고 또 수익이 나면은 확정을 하고 뭐 평단이 여유로울 때는 평단 뭐 이탈 전까지 욕심을 내고 뭐 저도 당연히 정말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손절을 하고 단기 스윙, 중장기 이런 거는 뭐 크게 구분 없이 저는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공략을 하기 시작해서 수익 실현을 21선, 이 생명선 이탈할 때 그리고 나서 터치 그죠? 생명선을 다시 한번 건들고 또 북미 정상회담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생명선을 살리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21선을 또 이탈을 했기도 하고 지금 아난티 저도 아직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다행스럽게도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 평단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뭐 손실까지는 뭐 보지 않겠지만 아무튼 어, 아난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 그리고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오늘은 공략할 곳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냥 뭐 싸움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강도, 뭐 속도,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금요일 경협주 움직임들 복기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틱, 뭐 일봉, 뭐 차트를 보더라도 이 아난티도 그죠? 시가 이후에 뭐 꼬리도 없고 시가부터 공략할 곳이 없었거든요. 시가부터. 어,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저점 추세 이탈의 모습만 나왔기 때문에 뭐 신규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을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수익 중일 때 한창 한창의 뭐 모습을 보면 그죠? 여기 요 구간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그죠? 속도로 여기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막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애매하게 수익 중이었던 분들이 오히려 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터 뭐 사실 이때부터 저는 안 보는 구간이잖아요. 생명선 이탈하는 구간 또
공략할 자리도 없었고요. 엘리베이터는 그죠? 시가부터 뭐 빠지기만 했으니까 뭐 요런 종목 가지고 뭐 이날 공략을 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고, 기존에 보유를 하고 어정쩡하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피해를 더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오전장부터 공략할 종목이 없었거나 남북 경협주 쭉 살펴보시면 이 오후의 추세 이탈, 뭐 틱 봉봉상에서의 추세 이탈, 뭐 일봉상 생명선 뭐 이탈, 움직임이 급락 나오기 전부터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많은 분들이 제발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수익이었기 때문에 저도 막 댓글로 남겨드렸잖아요. 댓글로 한창.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뭐죠? 이때 한창 말씀드리면서 항상 잘 될 때도 경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한창을 좀 많이 드렸더니 이날 이제 뭐 영상을 보시고 저녁에 쪽지를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넣어왔는데, 보면은 뭐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이 이제 한창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한창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이분은 그래도 큰 손실은 보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분은 한 80% 정도 평단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다행히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그래도 좀 홀딩을 할 수 있었다.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어디까지 갈까요? 뭐 제가 팔면은 팔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대박이 났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은 좋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례. 제가 언급했던 종목, 제가 뭐 실제로 공략했던 종목이 100% 갔어요. 100% 갔는데 저는 50%대에 그냥 팔았다. 장중에는 이제 음봉이 떠서 50%는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정해두고 딱 확정 컷 한 거죠. 근데 이 종목이 뭐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이 언제죠? 너무 이때다. 자, 뭐 이때부터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쭉 분할 공략을 했어요. 분할로 야금.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자, 얘가 지금 장중에는 50%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장중에는 50%까지 수익이 났는데 장중에 쭉 얘는 음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장중에는. 그래서 그냥 50%까지는 무조건 수익을 봐야겠다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 포스팅을 보시고 이때 또 똑같이 공략을 해서 쭉쭉쭉 들고 가신 분들은 100%도 수익이 났다 뭐 이렇게 댓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분의 댓글을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좀 팔아야 수익이고, 그죠? 잃지 않는데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분은 또 이분이 더 걱정이 되죠. 여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단에 따른 욕심을 내시고 여유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D-Day는 관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창은 없겠구나. 네이처셀 1차 넘버. 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이제 3월 9일 특별 강의를 하는데, 이제 특별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스케줄 트레이딩이거든요. 스케줄 트레이딩. 이 스케줄 트레이딩의 핵심, 기본,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이날, 그죠? 이날 잘 좀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2016년 7월 13일 날 제가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네이처셀. 언제죠? 2016년 7월 13일. 2016년 7월 13일. 자, 이때요. 어떤 스케줄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스팅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때는 왜 정리를 좀 했어야 했는지, 그죠? 정리를 하는 게 왜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네이처셀이 당시에 좀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이 희귀의약품 시각처의 허가 기대감 때문이었고, 이 최종 합의는 제가 분명히 장 마감 후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포인트. 최종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7월 12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여유가 있다면 뭐 평단이 뭐 1,000원이다, 뭐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뭐 욕심을 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여유가 없는데 뭐 신규로 공략을 한다든지, 그죠? 이 발표가 나오는 이 또 발표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이 남북 경협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결렬까지는 정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좀 디데이, 그죠? 어떤 뭐 발표, 그죠?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딜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도 항상 좀 염두를 항상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쭉 좀 경험을 해보면, 자, 밑에도 보시면 자, 일단은 이거 보세요. 자, 특정 시점에 고점을 찍은 후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이 스케줄 트레이딩의 핵심이다. 그죠? 핵심이다. 여기도 이렇게 좀 제가 미리 이렇게 포스팅 몇 년 전이에요.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자, 밑에도 보시면 이런 발표 있잖아요. 발표. 영남권 신공항 발표. 3시 예정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중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죠?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뭐 무산이 됐나요?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데이,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웬만하면은 발표하기 뭐 하루 전이나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좀 과거의 좀 사례를 좀 통해서라도, 또 이번 남북 경협주 이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뭐 좀 손실을 보더라도 다음에는, 그죠?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쓸데없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도 덜 잊는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대응하기 굉장히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대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손실 중에 있는데, 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이 스케줄 트레이딩, 디데이, 정말 시간을,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핫타임도 말씀드리고, 이 또 카페 내에서 아침 사장님이 정말 강조 많이 해 주시잖아요. 이 시간 관리, 이 타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뭐 남북 경협 뭐 관해서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진하게 표시된 종목들 3월 첫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렇게 제가 또 영상으로 말씀드려야지 하는 부분은 별표 표시를 해놨어요. 코닉 글로리. 코닉 글로리라는 종목은 이 카운터텍 관점에서 충분히 또 반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세력선 중심으로 본다면 이 11선 이탈하기 전까지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닉 글로리 체크를 하시고, 자,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또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화성 테마. 자, 2월 28일 날 그죠? 나왔죠? 장 마감하고, 물론 시간 외에서 반응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 패키지가 시간에서 큰 반응은 없지만 이 테마파크 만든다, 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러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인 한국 패키지, 뭐 대형 포장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21선, 생명선. 자, 그 다음에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은 제가 아마 이때였나요? 아무튼 언급을 꾸준히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서 관심 종목에서 좀 사라졌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이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의류 패션, 뭐 중국 소비재 넘어가고요. 에이블 CNC,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 또 이제 세력성 뭐 본다라면 요 구간, 지금 얘는 요 구간이 이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반등 뭐 이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뭐 5G 통신 관련해서는 우리로라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11선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뭐 여기에는 없지만 뭐 예전에 머큐리는 지금 계속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으로 탈피하는 뭔가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리고, 자,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은 제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라운시큐어, 지금 보시면은 라운시큐어도 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이 맥점에 해당이 되고요. 또 카운터텍 관점에서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구간에 있습니다. 휴네시온도 마찬가지죠. 휴네시온도 마찬가지. 일단은 라운시큐어를 저는 가장 좀 1순위로 보고 있고요. 일단 얘는 요 정도 구간까지도 일단 요 정도 구간까지 저는 지켜볼 텐데, 어쨌든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통계적으로 좀 봤을 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제가 첨보, 일단 급소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5일선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보, 저는 여전히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급소에 또 해당이 된다면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웹캐시라는 종목도 지금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이지만, 일단 얘 수급이 계속 외국인 기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웹캐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자, 베스파라는 종목은 제가 최근에, 그죠? 이날 장중에 좀 댓글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일단은 선을 긋고 본다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요 정도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 요 정도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바렉스라는 종목도 선을 긋고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뭐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수급이 또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노바렉스 뭐 최근에 또 풀베팅님께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급소와 맥점이 분명한 모습입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수소차 관련해서는 동아화성, 그 다음에 에스코넥 정도가 제 기준에 좀 부합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JNK 히터는 최근에 21선 이렇게 생명선을 터치하고 올려주고 나서 이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 주는지를 봐야겠죠. 금요일날 장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MS 오토텍은 제가 언제죠? 이때 신규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세력선 급소 종목이고요. 딱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 종목도 이렇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이 또 나오면서 시세를 줬던 모습이고요. 이 더 미동이라는 종목도 물론 이 마감은 그죠? 이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맥점이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베스파는 말씀드렸었고, 액토즈 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급소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넥슨 GT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때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지금 생명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일단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있죠? 요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이브라더스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좀 거래가 터졌는데 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이런 넷플릭스 뭐 관련된 뭐 플랫폼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NC소프트와 관련된 이 기사가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은 3월, 이제 3월입니다. 그죠? 3월 첫 거래일인데 3월 화이브라더스 코리아가 진행하는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NC소프트가 단독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공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체크 정도는 하고 있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지금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볼만한 종목들이 여전히 있죠. 로스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었던 로스웰. 자, 세력선에 걸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시세가 좀 나왔던 그래서 로스웰도 지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뭐 봐야 될 종목이고요. 윙이푸드도 여전히 뭐 제 맥점, 제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밖에 종목들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를 계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요. 콤텍 시스템이 얘가 이탈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 실적, 그다음에 뭐 KG 홀딩스 지분 뭐 취득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미 있는 어떤 지지, 그죠? 저항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려 나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동일기현이라는 종목은 뭐 급소 맥점 뚜렷한 뭐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야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지만 뭐 아무튼 뭐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 소각 맥점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은 뭐 이런 소식도 있죠. 오는 4월 정부의 이 바이오 헬스 중장기 전략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크로젠. 레드불 포착 이후에 제가 이렇게 갭이 나오고 나서 DNA 링크와 함께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마크로젠.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남북경협주와 함께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열시 멤버 분들한테도 제가 장중에 그죠? 그 금요일날 참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를 살펴보면요. 유한양행도 이렇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좀 터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ABL 바이오 제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요 라인을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그죠? 급소고요. ABL 바이오. 매지온 이렇게 신고가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틀렉스 항상 ABL 바이오 하면 유틀렉스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유틀렉스라는 종목도 좋다. 자, 그다음에 신라젠, 신라젠 제가 레드불이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도 일단은 요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 장중에는 한번 이 남북경협주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 시장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오히려 뭐 이런 강세를 기존에 보이고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신라젠도 제 기준에서 제가 아는 자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관심 있게 보자. 자, 신라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자, 그다음에 차 바이오텍도 그죠?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뭐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고, HLB도 장중에 그죠? 네, 그죠? 아마 14시 43분 요 구간에서는 다 모든 종목들이 출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렁인 종목이 강하게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종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체크를 하시고요. 뭐 라이브 플렉스는 뭐 똑같습니다. 요 구간 안에서는 계속 좀 대응을 하자. 21선 벗어나기 전까지. 자, 그 밖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외에요. 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의미 있는 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이 TNR 바이오 요 종목도 좀 움직임이 되게 좋은 모습이고요. 올릭스라는 종목도 지금 레드불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레드불이. 그리고 또 2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추세 전환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요. 뭐 파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메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고 나서 위로 또 움직여 줄 수도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요. 추세 전환의 맥점이 딱 출현을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파맵신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금요일날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뭐 알테오젠 제가 뭐 말씀드렸었나요? 아무튼 알테오젠도 금요일날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고요. 뭐 큐리언트 그죠? 정도.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의미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죠? 신라젠도 그렇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황교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성문, 전작우, 뭐 국일, 신동, TBC 다 뭐 제 기준에서 뭐 급소, 맥점 이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다 이미 그죠? 이 생명선을 이탈을 하고부터는 저는 안 보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남부 경협주들이 급락을 하고 이 어디에 또 수급이 몰릴 것인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 황교안 체크를 하시고요. 또 황교안 하면 당연히 유시민도 봐야겠죠. 유시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서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시민 관련주가 더 차트는 더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생명선 살아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를 좀 하시고요. 토박스 코리아 자 21선 이탈하고 나서 안 봅니다. 최근에 다시 살리는 모습, 그죠? 살리는 모습.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있고요. 빌보드 관련해서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뭐 오로라, 뭐 이건 아기상어 관련주고요. 뭐 빌보드 관련해서는 판타지오라는 종목도 있죠. 판타지오라는 종목 이렇게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언제든지 좀 트레이딩 공략 후보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판타지오. 자,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계속 또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거의 뭐 전량 그죠? 뭐 콘서트, 뭐 매진, 그래서 뭐 추가 공연, 그죠? 이런 소식. 그래서 엘비스메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렇게 또 오고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남북경협주를 보면 또 더 느꼈겠지만 인디에프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렇게 21선을 크게 벗어났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들로 손해를 보는 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이런 생명선이다, 인디에프 이런 식으로 뭐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생명선을 좀 이탈한 종목은 1차적으로 좀 경계를 하자. 그렇죠? 아무튼 엘비스미콘 21선이 살아있고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보자. 뭐 아일리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리버도 뭐 급소 맥점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뭐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정말 어떻게 될지 어디서 뭐 또 시작을 할지 또 새벽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뭐 모르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생명선 뭐 부근에서 뭐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정말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남북경협은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자 상한가 특징주 삼보 산업이 상한가 딱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 뭐 이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상한가에 갔다.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남북경협만 보면 저도 뭐 쪽지도 받고 또 제 아는 저도 이렇게 지인 뭐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지인 장중 28일 날 남북경협 같이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걸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공지도 올려드렸고 뭐 아침 사장님께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고 또 힘을 내자 다 같이 그죠?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정말 아무튼 2월달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3월 첫 거래일 관심 종목 살펴봤는데 아무튼 네 참 오늘 이렇게 좀 남북경협주 안타까운 좀 말씀을 계속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말 정리를 잘 해 두시면 이번에는 손실을 봤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좀 손실을 보지 않고 쓸데없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첫 관심 종목 영상으로 쭉 살펴봤고요. 걱정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뭐 다른 분들도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3월 첫 거래일 이렇게 뭐 영상 포스팅 이런 거 참고하셔서 잃지 않는데 집중을 하시면서 또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